네, 코스닥 뒷이야기. 네, 우리 김건우 기자. 뭐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상장사들의 많이 움직이는 상장사들의 뒷얘기를 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 오늘은 미디어 관련 기업 한 군데를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최근에 CJ CJ는 주가 굉장히 좋았죠.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IHQ라는 종목을 일단 골라봤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예. 예. 어떤 얘기입니까? 좀 이제 IHQ 하면은 네, IHQ. 이제 어떤 회사로서 알죠? 원래는 이제 전지현 씨, 맞아요. 전도연 뭐 매니지먼트 뭐 이 회사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드라마 제작사로 좀 변모를 하고 있어요. 이 배우로서는 현재 뭐 장혁 씨라든가 뭐 김사랑, 황정음 뭐 이렇게 확 눈에 띄는 배우가 적지만은 이 일단 예능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뭐 박미선, 뭐 이영자 씨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여기 소속이에요? 예, 여기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는 지난해 이제 착한 남자, 아, 그리고 지지난해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 오, 보나. 예, 그 두 작품을 하면서 이제 드라마 업계에서 신뢰를 좀 얻고 있죠. 아, 착한 남자? 착한 남자는 좀 생소하네요. 착한 남자가 어떤 드라마였죠? 아, 송중기 나왔던. 송중기. 예. 아, 그게 착한 남자예요.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착한 남자. 착하죠. 아직 그 형수님께서 그 반장님만 바라보고 계시나 보네요. 송중기 씨를 안 보고. 좋은 멘트예요, 아주. 그렇습니다. 자, 올해 좀 그런 점에서 드라마 제작사로 변모를 하고 있다. 네. IHQ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IHQ를 선택한 이유에 이유.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드라마 제작사 지난해 성적들을 보면은 기대 이하예요, 대부분. 왜냐하면은 뭐 지난해 이제 최고 드라마였죠. 해를 품은 달. 해 품은 달을 제작했던 뭐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약 한 15억 정도였을 겁니다. 16억 7천만 원이네요. 네. 그리고 뭐 케이팝 스타 예능 프로를 제작을 하고 그동안 뭐 이제 그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를 했던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15억 2천만 원 정도에 그쳤어요. 사실상 그럼 영업이익에서 밸류에이션은 20배를 준다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 뭐 300억, 예, 딱 그 정도. 400억 이 정도니까 사실상 좀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지금 드라마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거를 이제 IHQ를 통해서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HQ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제 매니지먼트사 SM이나 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 말고도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드라마 제작사를 투자할 때 과연 어떤 점을 주요하게 보셔야 되느냐. 이 단순하게 지난해 성적을 보면은 시청률이 좋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건 아니구나. 회사도 대박이 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과연 어떻게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 IHQ 실적은 좀 어땠는지 좀 짧게 한번. 예, IHQ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19억 7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이제 11.5% 줄어든 374억 원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 매출액이 줄어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매니지먼트 매출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SM이나 YG 같이 아이돌 스타를 두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수와 달리 배우 매니지먼트는 공연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공연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활동에서 벌어들 수 있는 수익이 연기, 드라마, CF밖에 없어요. 영화, 그럴 때 뭐 아무래도 이런 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HQ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지먼트 매출을 줄이면서 서서 이제 드라마 제작소로서의 매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광고 많이 찍잖아요, 배우들. 예. 보통 1억 광고 찍으면 그 제작사하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나요? 매니지먼트하고. 네,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광고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배우 따라 틀리지만 뭐 7대3, 뭐 6대4 이 정도가 되겠죠. 통상적으로. 배우가 7이죠. 7.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왜 배우 매니지먼트가 왜 매니지먼트 안 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배우는 하루 촬영을 가더라도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는 보통 하루 종일 찍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코디 가야죠. 스타일리스트 가야죠. 이 가수는 단순하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인력들을 일순간만 쓰면 되는데 배우는 하루 종일 써야 돼요.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HQ 매출을 또 보면은 사실 드라마 매출을 보면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난해 좀 감소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출 총 이익보다 감소했던 거는 아무래도 매니지먼트 매출이 적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야, 7대3, 6대4. 배우들은 좀
광고를 많이 찍어야 되겠네요, 그죠? 과거에는 9대1, 10대1도 있었어요. 10대0.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토스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부대 비용을 소속사에서 대고 배우는 전부 다 가져가는. 진짜로요? 예. 오. 그러니까 이 기획사들, 매니지먼트사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이 IHQ의 성장성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럼 일단은 뭐 드라마 제작 사업부가 과연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착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제작 매출은 47억, 그리고 이제 웹하드 같은 이제 기타 다운로드나 이런 시장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판권 수익을 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매출 총 이익은 약 29억 정도, 2억 29억 8,6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제작 매출이 72억 원, 오. 이제 다운로드가 6억 원, 다운로드까지. 예, 그리고 판권 수익 27억 원입니다. 야. 예,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23억 5,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야. 여기서 주요하게 보실 거는 이 방송 제작 매출 절대적으로 크게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뿌리 깊은 나무와 착한 남자 모두 방송 제작 이익은 적자입니다. 손실이에요. 약 대략 2억 원에서 10억 정도 손실을 봤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어떤 거에 수익을 올렸냐면은 판권 수익. 아무래도 한류가 강세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일본 매출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야. 예, 판권. 예, 그렇죠. 네.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뭐 100억대 드라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방송 이제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가 결코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드라마 제작사가 수익을 내려면 결국 이 한류를 타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겁니다. 저 여자 영화 배우는 박한별 씨인가요? 저분이? 박시현 씨죠. 아, 박시연. 아, 예. 박한별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훈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오, 정말 착하네요, 진짜. 두 분 다. 그럼요. 두 분 다 참 착하세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IHQ도 네. 스스로의 강점을 해외 시장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다 우리는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들어서 해외에 판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를 할 때는 과연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한국에서 뭐 40, 50%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얼마만큼 벌어들일 수 있을까? 과연 해외에서 이게 먹힐 만한 소재인가? 예를 들어서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해를 품은 달은 굉장히 잘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적도의 남자라고 그 이제 엄태웅 씨 나왔던 드라마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엄태웅 씨 시각장애인 연기가 돋보였던 작품인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똔똔 수준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팔릴 만한 수준의 작품은 아니거든요. 아, 또 그런 점이 있네요, 그죠? 예. 오, 알겠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야, 이 참, 김건우 기자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연애 쪽에 뭔가 좀 알게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 참 대단한 좋은 시간이에요. 자, 이 IHQ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또 사업 다각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기존 매니지먼트 사업 외에 네. 뭐 게임 사업, 영화,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비즈니스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제가 IHQ로 이 드라마 제작사 중에 꼽았던 거는 IHQ는 지금까지 이제 그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네. 현재 뭐 디지털 콘텐츠 융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뭐 3년에서 5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손실이 대부분 여기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 사업 같은 경우 일찍 눈에 떴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라든가 뭐 사람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려하는 점은 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아, 예,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서 모바일 비즈니스, 특히 뭐 게임 사업 안 한다고 하는 기업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강점은 그동안의 경험이 있다. 아. 그래서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화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개봉하는 게 이제 장혁 씨 주연한 감기란 영화가 있습니다. 오. 그 이제 사스를 뭐 이제 소재로 한 작품인데 그- 신정블루. 아이리스 2는 어디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태원 엔터테인먼트. 태원. 예, 그 장혁 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렇게 인상만 쓰고 다니고 조금 이렇게 어떤 그래서 거 모르겠네요. 지금 아이리스 2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네. 그게 드라마 제작의 리스크를 좀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작비는 약 200억 정도 네, 나거든요. 그렇다고 200억 네. 정도인데 방송국에서 받은 비용이 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야,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은 나머지 140억 정도를 다 모두 PPL로 채워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드라마 제작사로서는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거죠. 엄청나겠네요. 140억을. 예. 이 보통적으로 140억 PPL을 모두 채우려면 시청률이 약 한 20%가 넘어야 되거든요, 평균. 어려운 거거든요, 20%가. 네, 어렵죠. 예.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투자할 때도 그런 부분 좀 지켜보셔야 돼요. 네. 과연 이 언론에서 나오는 제작비하고 실제적으로 공시하는 매출 이제 제작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제 제작비가 100억인데 실제 공시는 80억밖에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20억은 전부 PPL로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드라마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PPL들이 그럼요. 정말 노골적인 PPL들이 많은 이유가 더 거기에 있군요. 또 참 BEP를 맞추려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예. 야, 방송사에서는 그냥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강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매니지먼트 사업이에요. 이 IHQ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다 드라마를 제작을 했지만은 보통적으로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최근에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초록뱀 엔터테인먼트라 사명을 변경해서 네. 지금 거기에 누가 있냐 김성주 씨가 있어요. 오, 예, 김성주 씨 뜨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그리고 이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청담동 앨리스에서 네. 이제 신우이로 나왔던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소율이 아니라 소희연? 소희연? 예, 소희연. 좀 오래된 여자 배우. 예, 그분이 네. 또 거기 소속사예요. 오. 예. 그래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청담동 앨리스면은 문근영 씨. 예, 하고 문근영 씨 나왔던. 남자 배우가 요즘 논란되고 있는 박시우 씨. 예. 박시우 씨. 박시우 씨 사건의 참 진실이 뭘까도 상당히 저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박시우 씨 같은 사건이 상장사에서 났으면은 주가 3일 연속 하락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지금 IHQ는 송중기 씨가 있었어요. 이 송중기 씨가 이제 올해 최근에 나가셨거든요. 송중기 그 착한 남자, 씨가 송중기 씨가. 대략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럼요. 근데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조건이 좋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났을 겁니다. 근데 나가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그게 또 떨어지게 되고 네. 만약에 또 송중기 씨가 어떤 사고를 터졌다. 그러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그렇죠. 바로 주가에 반영된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드라마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어요. 핵심 연예인만 데리고 간다. 지금 IHQ 같은 경우도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감소의 원인이 매니지먼트 사업이거든요. 매니지먼트 사업 보면은 지난 2011년에 178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49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네. 정말 이 연예계의 뒷이야기도 참 들어보면 재밌을까. 박시우 씨의 지금 심정은 어떨지 참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죠? 네. 진짜 그분이 상장사 소속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근데 박시우 씨는 개인적으로 대박을 칠 수 있었는데 딱 그 시점에 그냥 아주 제대로 걸려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매니지먼트사의 역량이에요. 매니지먼트사가 사실은 박시우 씨가 만약 거기서 잘 됐다. 그랬으면은 그냥 대박 났네 이러지만 거기서 점점 승승장구를 한다면은 그건 매니지먼트 쪽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IHQ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톱스타가 없지만은 전지현을 키워냈다는 경험이 있다. 예. 제가 IHQ를 오늘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단기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했고 지금 스타 배우가 없고 드라마 제작 라인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은 그동안에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 이 부분을 전 강점으로 봤습니다. 야.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또 CEO도 바뀌었어요. CEO? 예,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오시게 되나요?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전용주 이제 신임 대표. 전용주 대표. 예.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플래너스 엔터테인먼트 M&A 쪽 담당을 하셨고요. 이 담당하셔서 CEO 미디어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몇 안 되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EO 미디어. 예. 하지만 저는 이분이 오는 것보다 정운탁 대표. 예, 그분이 대표에서 내려오는 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얘기죠? 왜냐하면 정운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입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CEO 역할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배우를 키우기보다는 회사 경영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거를 놓고 이제 전문 경영에 넘긴다는 거는 자기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제2의 전지현을 키우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또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현 씨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결혼하신 거죠, 전지현 씨? 그럼요. 네. 그 전지현 씨가 지금도 전성기라고 봐야 되나요? 요새 영화 잘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전성기죠. 이제. 예,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가 잘 안 됐어요. 드라마, 영화 모두 뭐 이제 슈퍼맨이 된 사나이 뭐 이런 영화들이 모두 잘 안 됐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해 이제 영화 도둑들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영화 그 베를린이죠. 베를린. 거기서 이제 연기력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배우로서 생활 시작한 그 동안에는 광고 그 모델로서의 전성기를 누렸다면은 이제 배우로서의 전성기가 아닌가. 그 진짜 톱 스타들의 연 매출은 어느 정도나 보통 되나요?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하정우 씨라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산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의 연예인이 있는데 과연 얼마 버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하정우 씨 같은 분이 1년에 6억 정도, 영화 한 편에 6억 번단 말이에요. 영화 한 편에. 예, 그리고 CF도 1년에 보통 6억 정도 합니다. 그럼 영화를 2편 찍으면 12억이죠. 12억. 그리고 광고를 보통 2편 찍으니까 12억이죠. 12억. 그래서 24억. 예, 굉장히 계산하기 쉬워요. 오히려 가수는 굉장히 계산하기 힘든 게 가수는 해외 공연이 많아서 공연 이게 때문에. 집계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IHQ가 오히려 향후적으로 SM이나 YG보다 더 계산하기 투자자분들 접근하기 쉬운 게 송중기가 TV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반영이 되겠죠,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이 IHQ 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있어서 우리 김건우 기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IHQ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리스크 요인 이런 것도 한번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거를 당장 접근을 하는 건 조금 관망하셔라. 그 이유 아까 말씀하셨죠. 일단 송중기 같은 톱 배우가 나갔다. 그래서 제2의 송중기를 키워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마 제작 라인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 상반기 때 2편을 한다고 해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작품이 해외 수출이 많이 될 작품인지 아니 나오지가 않았고 지금 IHQ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타 작가들이 없어요. 지금 착한 남자를 했던 작가 같은 경우는 사마네터스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 작가를 얼마나 또 영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 작가. 예. 작가도 그러면 이렇게 매니지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편당 계약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60편, 80편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네.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요즘에는 배우보다 더 스타 작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어떤 작품을 했던 작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또 그 드라마 제작사로서는 굉장히 힘이 되죠. 네. 자, 이 IHQ는 어떤 분이 우리 기고만영 기자실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기자였던 우리 김동완 씨가 IHQ로 갔죠. 누구는 혹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를? 정말 IHQ가 많이 바뀌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업계에서 잘 나가시던 김동완 기자님 간 걸 보면 회사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동완 기자가 IHQ 한다길래 배우로 전향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주가가 지금 20% 올랐습니다. 네. 역량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완 이사님, 시간 나시면 우리 김건우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 한번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IR도 좀 하시고 또 틈나면 연기 공부해가지고 연기해도 그 정도 마스크면 제가 볼 때는 통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아닌데. 엔터테인먼트 외모도 갖고 계시고 그죠. 감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 주가적인 IR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성 애널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고만장 기자실은 김건우 기자와 함께 IHQ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의 그 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 둘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예고 보시고,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